네, 기장 상황 이후에 전문가분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오늘 또 국제 유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장중에는 8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네. 82.18달러까지 올랐다가 아마 막판에 장 마지막에 80.52달러, 80달러 52센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80달러를 넘어선 게 이게 6월달 이후에 처음이다.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경제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데다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제로서 원유를 찾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많이 오른 거는 아마 여러 차례 전해드려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천연가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 있거나 LNG 수송선을 갖고 갔을 때 LNG 수송선으로부터 이 가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는 그런 데서만 천연가스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미국 시장 다르고 아시아 시장 다르고 유럽 시장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가스가 부족할 때는 원유 쪽으로 수요가 돌아가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 원유 쪽에 그 천연가스에 따른 대체 수요가 하루에 한 50만 배럴쯤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계속 불안하다면은 원유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가 상승 자체가 사실상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제 부추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요인 그러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에너지의 가격 상승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가 올랐죠. 천연가스 가격 급등했죠. 여기다가 석탄 가격까지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너지 가격 이외에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들을 갖다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두 번째로 물류 대란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LA의 롱비치항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한 30척 정도의 컨테이너선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80척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반도체의 미스매치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 이 부분도 그렇죠. 네.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중국의 전력난, 전력 가격 인상 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동남아 쪽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 부품류 쪽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역시도 모두 인플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인력난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것, 이건 역시도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 될 걸로 이렇게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상이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 뭐 테이퍼링의 연내 실시와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콜럼버스 데이이기 때문에 네. 쉬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1.604 그러니까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1.6%대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결국은 테이퍼링 조기 실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11월 2일, 3일에 열리는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을 하든 12월 FOMC에서 시작을 하든 시작을 하는 거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국제 유가와 관련한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앞서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미국의 또 임금 인상도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 지난주였죠.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네, 9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두 달 연속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8월 달 신규 일자리를 시장에서는 72만 개 늘어날 거다 예상을 했는데 23만 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고용 쇼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월 달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50만 개 정도 신규 일자리가 생길 거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19만 4천 명 늘어났는데 그쳤거든요. 물론 내용을 보면은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고용 부분에서 31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8월 달에 33만 2천 명이 늘어났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크게 나쁘지가 않은데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델타 변이 때문에 학교나 이런 쪽이 정상적으로 개교를 못하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실업률도 비교적 크게 좀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5.2%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4.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뭔가 하면은 델타 변이 때문에 아예 일자리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구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모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저 실업률이 떨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측면으로 본다면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일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용 지표가 좀 쇼크 수준으로 적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FOMC의 어떤 테이퍼링의 속도를 갖다가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금 인상률 뭐 걱정할 수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임금 인상률도 테이퍼링하고 관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9월의 임금 인상률이 전월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4.6%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계속해서 전년 대비 4%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인플레이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임금 인상률을 갖다 연율로 따지면은 이게 대략 한 6%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지표들이 네. 다 뭉뚱그려서 테이퍼링이 연내 실시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와 관련한 이슈 또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뭐 기상 이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또 중국의 전력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산시성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1일부터 7일까지 해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왔는가 하면은 119.5mm, 120mm쯤 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언뜻 듣기에 120mm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지역이 원래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비만 해도 연평균 강우량이 한 3배쯤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폭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광들이 문을 닫은 겁니다. 대략 한 60개 정도 탄광이 지금 문을 닫은 걸로 이렇게 네.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31%쯤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중국 내의 석탄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석탄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전력 요금을 올린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력난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의 전력난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난 때문에 중국 당국이 지금 현재 전력 인상 폭을 갖다가 상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10%까지 올릴 수 있는 걸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만큼 전력난이 올라가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을 하면서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출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 전반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이런 기상 이변,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 비가 와서 석탄 생산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남쪽 지방은 또 비가 안 와서 수력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가 내렸는가 하면 12시간 만에 749mm 거의 749mm 요? 749mm가 왔고요. 네. 1시간 만에.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24시간 만에 900mm의 비가 왔다 그럽니다. 그냥 들이부은 거죠. 그렇죠. 네. 양동이로 부었다 해도 뭐 틀리지 않은 얘기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만 아시죠? 그 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오만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사막 아닙니까? 비가 그럼요. 안 오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네. 24시간 동안에 무려 300mm의 비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폭우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늘에 구멍 뚫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네네.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폭우가 잦아진 거죠? 네,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몇 년의 얘기가 아니고 한 20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 20년 동안에 가뭄에 의한 피해는 29% 늘어난 데 비해서 홍수에 따른 피해는 134%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상 이변에 따른 폭우 홍수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설명해 놓은 걸 볼 것 같으면은 이 기온이 1도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품게 되는 수증기의 양이 7%가 많아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비가 오면은 폭우가 오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상이변과 관련한 이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하루빨리 좀 뭐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한, 둘 다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세 번째 이슈까지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볼 텐데 중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또 기업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했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문제 가지고 TSMC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백악관이 상무부가 반도체 회의를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TSMC, 인텔한테다가 고객 명단 그리고 재고 현황, 생산 시설 이런 걸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기업의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왜 도대체 미국 상무부가 이런 것까지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게 아마도 중국을 겨냥한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명단이나 재고 현황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은 혹시나 우회해서 중국에 넘어갔을 물량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 들어간 물량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중국이 가장 아쉬워하는 반도체 품목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정보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반응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번 그 반도체 밸류 체인과 관련해 가지고 자국 안에 생산 체제를 갖추는 그런 쪽에 박차를 가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중국의 경우 또 호주와 갈등을 좀 빚으면서 처음에는 강공으로 좀 나갔었죠. 근데 뭐 지금 오히려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은 중국이 호주산 석탄의 하역 작업을 시작했다. 라는 그런 기사 우리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자재들도 수입을 금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호주산 11,000톤을 수입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 무역 통계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런 자료를 내놨는데 다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11,000톤을 수입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수입을 재개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화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면화는 4월 달에 10,000톤을 수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달 한 2, 3톤씩 수입을 해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호주산 면화는 지금 수입이 재개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더하다 그럽니다.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이 수확되는 밀의 최대 수입국이 호주산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이 얼음장을 놨지만은 말하자면 무역 보복으로 호주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굴복한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호주에 대한 그 무역 보복을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호주는 신발 밑바닥에 붙어 있는 껌이다. 그래서 때때로 돌멩이를 가지고 떼내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국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마들 기억하시겠지만은 2000년에 우리나라 마늘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갖다가 했다가 뭐 핸드폰 수입을 금지시키고 뭐 하면서 상당히 문제를 빚어서 결국 우리가 굴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중국과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꾸준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